제가 환자분들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고기 몇 번 드세요? 고기 좀 많이 드세요. 저희 환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영한의원TV 이영윤입니다. 오늘은 의학서적 리뷰 첫 시간인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도발적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 의사 마키타 젠지 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이 식사 문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생각하고 과거부터 육류가 주식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고기를 기름지다고 먹지 말라고 대중매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죠. 그리고 식사 후에 과일이나 디저트로 단 거를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탄수화물에 의존적인 식단이라는 거죠.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사람들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문제점 제기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액상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위에는 넣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캔커피나 주스처럼 액체는 순식간에 위를 지나서 소장에 이르러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치를 올립니다. 30분 후에는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막 좋아지고 들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당치가 급격하게 또 떨어지게 됩니다. 기분이 단숨에 가라앉으면서 초조해지거나 졸음이 오는 등 불쾌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종합검진상에서 검사하는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금 현재의 혈당 수치나 최근 3개월 정도의 혈당의 평균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액체 형태를 드시지 말고 고체 형태로 드시라는 겁니다. 티라미수는 괜찮아도 카라멜 마키아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액체 단맛은 대부분 액상과당에서 나오죠. 액상과당은 대부분 미국이 원산지입니다. 미국의 그 넓은 옥수수 밭에서 자라는 옥수수로 시럽을 만든 것이 액상과당인데 얼마나 고탄수화물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포도당은 남으면 지방으로 바뀝니다. 혈중 포도당이 과잉되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추정해 보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인류가 진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먹었을 때 대변으로 배출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비만, 당뇨, 암, 알레르기, 아토피, 협심증 이런 현대적 질환들의 원인을 탄수화물 과잉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종합검진 때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고 관리를 한다고 쌀밥에 김치에 국만 먹어도 또 다시 혈액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쌀밥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과일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식사 후에는 꼭 과일을 먹죠.
우선 한국에서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입가심을 하려고 먹을 겁니다. 디저트의 개념이라는 거죠. 한국 과일의 특징이 매우 답니다. 심지어 당도를 측정해서 당도가 일정 수준이 되지 못하면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죠.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종자 개량을 계속 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개런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설향 딸기도 이런 맥락인 거죠. 결론적으로 과일에는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예요. 근데 포도당과는 다르게 과당은 잘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방으로 몸에 저장되어 버립니다. 비타민이나 섬유소 부족이 아니신 경우에는 과일을 너무 과잉되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조금씩 대체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어떠냐면 매일 점심을 파리바게트 샐러드 그리고 육류가 좀 들어가 있는 빵, 샌드위치 같은 걸로 먹습니다. 이렇게 한 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되죠. 점심 먹고 나면 추나 치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을 꼭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주 1회 이하로 드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내용이 참 많은 책이었는데요. 제가 좀 평소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을 실어놓은 책이라서 그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